비행기는 매우 위험한 교통수단이다. 아마 비행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비행기가 비행 중 추락할 가능성보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확률이 1000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비행에서도 가장 위험한 단계가 이륙과 착륙이라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륙이나 착륙이 잘 되는지의 여부는 비행기의 상태나 조종사의 경험뿐 아니라 공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세계 각지의 가장 위험한 공항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브롤터 국제공항. 이번에 가장 먼저 소개될 공항은 지브롤터에 건설된 이 공항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영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심지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도로를 활주로가 횡단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즉, 비행기가 착륙이나 이륙을 하는 동안 차단기에 의해 통행이 차단되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는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쨌든 차단기를 넘어서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또한 이착륙 시에 활주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이런 설계가 된 것은 지브롤터의 작은 땅과 관계가 있는데요. 지브롤터의 총 면적은 6.5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초속 20m에 이르는 바람이 이곳의 위험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 이 공항은 세인트 마틴 섬에 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위험해지는 것은 승객이 아니라 관광객입니다. 네, 맞습니다. 활주로 바로 앞에 마우비치가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머리 위를 날아갑니다. 비행기의 엔진에 의한 기류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다운시키죠. 이 기류로 인해 2017년 관광객 중 한 명이 인도로 내던져져 머리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답니다. 나르사수아크 공항. 다음으로 위험한 공항은 서그린란드의 마을 나르사수아크에 있습니다. 이 공항은 1941년부터 마을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는 그린란드의 유일한 국제공항입니다. 이곳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공항이 높고 험한 해안을 가진 여러 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현지에는 큰 난기류와 강한 돌풍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종사가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다면 모든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정말로 경험 많은 베테랑만이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텐징 힐러리 공항. 이 공항은 네팔 루클라에 건설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이 공항은 루클라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후 근방의 에베레스트 첫 등정에 성공한 텐징 노르가이와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념하여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인데요. 이착륙 시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의 수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자체도 아주 짧은 527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활주로는 기울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활주로 한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고 반대쪽은 깊이 700m의 절벽이 있습니다. 또한 해발 2860m에 위치해 있어 주위로 절벽이 우거져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다 날씨까지 변덕스러운 상황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항에는 유도 설비가 없어 조종사들은 시계 비행 방식으로만 조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종사들은 지형에 정통하고 기복의 배치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쿠르쉐벨. 눈으로 덮인 알프스에는 유명 스키 휴양지인 쿠르쉐벨, 그리고 같은 이름의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활주로는 해발 2000m를 조금 넘긴 곳에 있는데요. 게다가 활주로의 길이는 불과 5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활주로에는 18.5도의 경사까지 있습니다. 조종사는 착륙 시 언덕을 오르고 이륙 시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활주로가 너무 짧아 대형 여객기는 이곳에 올 수 없고요.
비행이 가능한 것은 헬리콥터와 소형 비행기 뿐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 공항의 설비에는 특별한 착륙 유도 장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날씨가 나쁘면 착륙이 실패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행은 날씨가 좋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2017년에는 승객을 태운 개인기가 눈더미에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이때 4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특별한 교육 코스를 이수한 조종사만 이곳에서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톤콘틴 공항. 이 공항은 소재하는 도시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공항 중 하나입니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 위치한 이 공항은 모든 비행기가 착륙 시에 급선회를 수반하는 특수한 조종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바위가 많은 지형 때문에 착륙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989년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인근 산에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1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인트장 비행장. 카리브해의 생 바르텔레미 섬에는 세인트장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항이 바로 이 마을에 있어요. 공항의 이름은 마을과 같지만 구스타프 3세 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항의 활주로는 가파른 언덕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착륙 진입 시 비행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머리 위를 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활주로는 바다를 향해 쭉 뻗어 있어 바다를 가로질러야 하죠. 펜스는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항에서는 경험이 적은 조종사가 조종을 하다가 물속에서 멈춰버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답니다. 마니트소크 공항. 마니트소크 공항은 그린란드에 있는 같은 이름의 도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신 대로 이 공항은 끊임없이 이어진 빙하와 눈 덮인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승무원에게 특히 위험한 것은 이 지역 특유의 기상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강한 돌풍과 난기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활주로 자체도 수면 아래로 이어지는 절벽이 세 방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감속이 늦어진다면 비행기의 모든 승객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파로 국제공항.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남아시아에 있는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전통에 따라 이 공항은 소재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는데요. 공항은 해발 2200m의 계곡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공항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발 5km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위험한 진입 각도에서 착륙을 해야 하죠. 전 세계에서 이 루트를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소수의 파일럿뿐입니다. 또한 조종사의 경험과 상관없이 모든 비행은 날씨가 좋을 때만 진행된다고 하네요. 수면 비상착륙. 아무리 위험한 공항이라도 수면 비상착륙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비상착륙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긴급 착륙 성공 여부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상태, 비행기의 기종, 그리고 파일럿의 기량입니다. 2009년 에어버스 A320의 기장 체즐리 설럼버거는 한 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고 퍼드슨강에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의 원인은 새떼와 충돌해 엔진이 고장났다는 흔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공항 중 가보신 곳이 있나요? 위험한 활주로를 가진 다른 공항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